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90년대를) 뒤흔들었던 명저서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아는 만큼 보인다 등등과 같은 무수한 어록을 낳으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소개해주고 그것을 보는 법, 그것을 보존하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눈높이를 높였던 그런 겁니다. 독재유산 답사기, 이것을 통해서 독재유산을 시공간적으로, 이것을 공간을 중심으로 정의를 함으로써 도대체 우리나라의 독재란 무엇인가, 독재자는 남긴 것이 무엇인가, 독재자가 남긴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한 취지의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자마자 지금 핸드폰을 켜놓은 것도 모자라서 벨소리 나게 하는 저런, 딴지일보의 정치부장이신 무르투쿠스님, 로마자로는 무르투쿠스라고 표기를 하시는데, 물뚝심송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8주 동안 뭡니까? 특별기획 진보정치의 미래를 말한다 해서 이렇게 뵀습니다만, 오늘 다른 주제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기획하게 된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최초의 질문은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독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독재란 무엇인가? 독재자란 무엇인가? 물론 이제 독재자라는 것은 독재를 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근데 우리가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이면서도 이 독재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재가 무엇인지를 정치학 또는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한 흔적이 우리 주변에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살펴보면 심정적으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번 따져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독재에 대한 인문학, 철학적, 예술적, 그리고 개념적인 고찰을 유적을 통해서, 유산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자는 이런 얘기로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학술적인 얘기를 하려면 서로 힘듭니다.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럼요. 예. 실제 얘기가 더 중요한 거죠. 실제 얘기가. 그럼요. 귀에 쏙쏙 들어오기 편하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기획은 이제 밝힐 수 없는 이제 거대 출판사와 공동 기획을 한 작품인데 책으로 발간되기 전에 과감하게 이 방송에 먼저 소개할 수 있도록 출판사 측에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교역사? 그건 아직 밝힐 수 없고. 그렇게 큰 출판사는 아니에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얘기는 오늘 인트로라고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예, 전체적인 흐름과 기본적인 생각들을 일단 공유해서. 눈높이를 좀 맞춰놓고 얘기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펼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얘기를 풀어봐 주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독재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독재자는 독점적인 자기 혼자만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버리는 행위를 독재라 하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을 독재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작은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 게 그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왕과 황제들은 다 독재자인가? 정치학적으로 보면 독재자가 맞겠죠.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은 독재자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세종대왕 같은 왕도 독재자로 분류할 수 있는가? 이거는 그럴 수 있다라는 답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답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왕하고 독재자는 뭐가 다른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이전에 네. 독재자란 말이 어디서 왔는가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재자란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예. 어원을 일단 찾아서. 네. 아주 보편적인 경우에 우리가 쓰는 말 대부분은 사실 영어권에서 넘어온 말들입니다. 네. 독재라는 말이 원래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있던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었죠. 예, 최근에 생긴 말이라는 거죠. 네네. 이 말은 그 영어의 딕테이터 또는 딕테이터쉽을 번역한 말일 겁니다. 딕테이터, 그렇죠. 예. 네. 딕테이터 하면 이제 독재자, 네. 딕테이터쉽 하면 독재 정치 예, 뭐 이런 예, 걸 예, 의미하죠. 예, 예. 근데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어권에서 쓰는 많은 단어들은 그 어원이 로마 시대에서 옵니다. 아, 예. 뭐 라틴어겠죠, 그러니까. 쉽게 로마, 그렇죠. 옛날 로마 말을 라틴어라고 하는 거죠. 예. 그죠? 네. 그때 쓰던 말들이 남아가지고 예. 그 말이 지금의 약간 다른 뜻으로 예, 예. 그런 과학 학술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네. 근데 그 딕테이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 아예 그 스펠까지 똑같은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이제 딕테이터가 아니고 네. 딕타토르라고 읽죠. 딕타토르. 예. 이 딕타토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라기보다는 원래 어떤 특정한 직책을 말하는 명칭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로마는 원래 처음부터 왕국으로 탄생한 국가는 아니었죠. 그렇죠. 로물루스 형제가 예.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건국 신화도 있는데. 네네네. 정치적으로 봤을 때 로마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왕권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공화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화국으로. 예. 대단히 좀 신기한 일인데. 자, 여기서 예. 공화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왕 같은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는 나라인 거죠. 그리고 상당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네. 호민관들이나 네. 또는 원로원들이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거죠. 원로원은 지금 그 상원이라고. 상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세네터라고 예.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미국에서는 상원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의미로 가버렸죠. 그리고 이제 호민관들은 사실상 이제 행정집행부 같은 뜻이죠. 아, 실제로 예. 각 지역별로 담당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네.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자체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졌던 다분히 민주적인 국가였다는 겁니다. 와. 대단히 신기한 일이죠. 2000수백 년 전에. 네. 예. 물론 이제 그 기원은 아마 그리스의 그 도시국가에서 내려왔겠죠. 네, 그렇겠죠. 모든 주민들에게, 물론 이제 그 여성과 노예는 제외된. 네네. 모든 남성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그들이 모여서 직접적으로 회의를 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누렸던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의 전통이 네. 로마에도 약간 영향을 준 게 아닐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공화제로 시작한 로마. 예. 그죠? 네. 그런데 그 로마에 왜 딕타토르라는 직책이 있었겠는가? 네. 그 로마의 원로원들이나 그 호민관들이 생각하기에 네. 자신들이 택하고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네. 느리다라는 단점을 발견한 겁니다. 아, 의논을 해야 되니까. 예, 항상.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 네네. 반응 속도가 느리다, 결정 네. 속도가 느리다라는 점에 착안을 한 거라고 봐야죠. 근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과감한 집행이 필요한 시점은 네. 평상시는 아닙니다. 아, 그렇게 이제 전쟁이나 뭐 이런 전쟁이나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네네. 로마가 함락될 위기에 빠지거나 네네. 이랬을 때 원로원이 모여서 뭐 친애하는 로마 시민 여러분 이러면서 회의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근데 그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딱 6개월 이내에서 그 로마의 모든 결정권을 독점할 수 있는 집행관을 하나 임명할 수 있다. 예.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네네. 바로 그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집행관을 딕타토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예를 사극 예. 같은 데서 보면 전 집정관이라는 그런. 집정관이라는 번역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 아, 집정관이 그러니까 딕타토르고. 딕타토르. 예, 한시적인 독재를 예. 가능하게 하는. 예. 그 사실은 이제 집정관, 딕타토르도 원로원에서 선출되어야 하고요. 아. 원로원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하는 거죠. 특정한 한 사람한테. 네. 이게 이제 실제 딕타토르에 취임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술라라는 사람이 군사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네. 스스로 권력을 쟁취해서 딕타토르에 취임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6개월의 시한을 어겼어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스스로 사퇴를 합니다. 그래도 스스로 사퇴를 했네. 예.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은 줄리우스 시저, 카이사르죠. 아, 그렇군요. 예. 카이사르가 이제 그 유명한 루비콘 강을 건너서. 네네. 실제로 루비콘 강은 굉장히 작은 개울 수준이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고. 멋진 말들을 많이 남기면서. 네. 혁혁한 전공을 세운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사실 로마로 돌아와서
실질적인 권력을 독점하기에 이르죠. 예. 독점하고 나서 자신이 딕타토르에 취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 갈리아 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다음에 그렇죠. 오면서 보니까 이 로마의 정치인들이 분위기가 예, 예. 자기를 썩 반겨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들 수 있겠죠. 그렇겠죠. 뭐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는 이제 로마를 위해서 이게 더 필요하다 그런 네.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고 보면 그 독재자들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피 중에 하나는 그 독선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줄리우스 시저는 쾌사르라 불리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이게 대대로 최고 권력자를 뜻하는 그러니까 카이저. 예.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카이저고 그리고 저 뭡니까 짜르. 예, 러시아의 짜르도 이 모두 이 어원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그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 시저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게 어떤 보통 명사화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그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를 읽고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 이 사람은 말이야 30 되기 전에 할 거 다 하고 죽었는데 나는 나이가 이렇게 먹고서 뭐 한 거야 하면서 이 나이 오늘 여태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뭐 이런 간질 때문에 평생 고생을 예, 했습니다만 간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그 외모도 알렉산더 대왕에 비해서는 볼품없었지만 꽤나 여성 편력이 다양했었던 예. 머리도 벗겨지고 키도 그렇죠. 작고 네. 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네. 뭐 어쨌든 간에 그 시저 줄리어스 시저는 스스로 딕타토르에 취임을 했다가 네. 결국 암살을 당하는 최후를 맞게 되죠.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아주 독재자들의 공통점인데 네. 뒤끝이 안 좋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요. 예. 집정관과 독재관과 다릅니다라고 올려주세요. 집정관은 상시직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뽑는 상시직책이고요. 독재관은 그러니까 독재관으로 그 집정관 그 시저를 다룬 드라마나 이런 데서 네. 그 독재관이라는 말을 차마 못 쓰고 네. 집정관이라는 말을 차용해 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경우가 있지만 사실 실제 집정관하고 딕타토르는 다른 직책입니다. 그건 그렇군요. 그 지적하신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오류도 네. 이렇게 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시저는 그렇게 암살을 당했죠. 그래서 아마 독재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암살을 당하는 최초의 기록을 보유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시저 뒤에는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또 다시 권력을 잡게 되는데 시저의 양자였어요. 양자 또 뭐 실제 관계는 뭐 조카 그 동네가 족보가 좀 복잡합니다. 예. 나중에 이제 그 권력을 갖게 되면서 양자로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옥타비아는 그 딕타토르가 되라고 원로원들이 이제 그 권력에 굴종하면서 네. 그 딕타토르에 취임하기를 권하는데 그거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거절을 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독점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예. 결국은 이제 황제권을 만들게 되죠.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그게 뭐 위대한 존재 또 뭐 신 뭐 이런 존엄한 자, 존엄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이제 그 이후에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바뀐 로마의 황제들이 아주 즐겨 쓰는 칭호처럼 돼 버리죠. 옥타비아누스의 칭호 아우구스투스가. 그러고 보니까 그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이름을 딴 8월 달을 만들면서 31일로. 그렇죠. 그리고 줄리우스 시저의 그 줄라이도 31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월과 8월이 연달아서 31일이잖아요. 연달아 31일이고 네. 또 그 뒤에 이제 9, 10, 11, 12월이 예. 두 단계씩 밀렸습니다. 그래서 어원이 달라요. 원래 9월달이 7월이었어요. 그게. 하여튼 이 인간들 말이야. 예. 뭐 그런 식으로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심이 또 독재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딕타토르라는 어원을 설명하다가 말이 길어졌는데, 네네. 뭐 이렇게 시작된 거죠. 결국은 이제 혼자서 독점해서 가지고 있는 무한한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그 사람이 행하는 정치 행위 이런 걸 독재자라고 부르긴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로마가 황제가 통치하는 왕국으로 변하면서 제국으로 변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독재자라는 명칭은 역사 속에 사라지죠. 딕타토르란 말이? 예, 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후로는 다 왕 아니면 황제였습니다. 뭐, 킹 아니면 엠페로 뭐 이런 말을 다 쓰였겠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역사가 쭉 흘러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제 왕권 국가가 존재하는 그 시기에서 그 왕이 독재자인가 아닌가를 논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의미가 없다. 체제 자체가 그렇게 됐으니까. 예, 체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 차라리 그때는 좋은 왕, 나쁜 왕 이렇게 분류를 해야지. 네. 그 사람이 왕 자체가 독재자하고 거의 유사한데. 그렇군요.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해서 독재자 얘기를 하기 위해선 그런 전제 왕권 시대를 가볍게 건너뛰는 걸로 가는 게 맞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독재자 딕타토르에 예. 대한 그 어원과 그리고
그 예를 지금 일단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긴 시간을 건너뛰어 세월을 건너뛰어서 그 다음 단계에서 나오는 이제 유명한 독재자들이 누가 있을까 네. 살펴볼 수 있겠죠. 역사책을 보다 보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올리버 크로멜 같은 사람도 독재자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았는데 항상 출발은 안 그런 것 같이 안 그럴 것 출발합니다. 같았고 예. 시민들이 열렬한 환영을 받고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또 왕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 이제 왕은 제외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크로멜 뒤에 뭐 이제 나폴레옹 시리즈가 있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있고 이 사람은 아주 그 건전한 정치인으로 출발을 해서 스스로 황제가 되죠. 그렇죠. 아주 예. 그 청년 장교로 청만 많은 청년 예. 장교로 시작했다가 프랑스 혁명을 이념을 전파하게 됐습니다만 반혁명을 제압을 하고 그렇죠. 결국은 스스로 대관식에서 황제가 됩니다. 예. 예. 나폴레옹 3세도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나폴레옹의 조카죠, 그 사람은. 그렇죠. 네. 전쟁을 자주 일으켜갖고는 결국은 프랑스를 쇠약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지만 한창 때는 꽤나 권력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사람들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시간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근대로 내려오겠습니다. 네. 뭐 아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버금갈 정도로 유명한 네.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아돌프 히틀러를 빼고서 독재에 예, 대해서 얘기할 수 없죠. 독재에서는 독재 얘기하면서 이 사람 빼면 굉장히 서운해할 겁니다 아마. 독재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뺀다는 것은 그 빵 얘기를 하면서 단팥빵을 제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밀가루를 빼버리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약간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아돌프 히틀러의 저서인 그 나의 투쟁에 보면은 네. 모든 국민은 독재에 저항하여 싸울 권리가 있다. 뭐 이런 문장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은혜로워요. 예. 히틀러와 동시대에 이탈리아를 지배했던 무솔리니. 네네.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독재자 중에 한 그렇죠. 명이죠. 근데 히틀러에 눌려가지고 명성이 좀 약하죠. 하지만 히틀러는 무솔리니는 매우 존중하고 존경하고 심지어는 구출도 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둘은 서로 사이가 좋았죠. 네네네. 예. 이게 논란의 소지가 좀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반체제 혁명을, 공산혁명을 주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독재자로 왕명을 떨친 그 이오지프 스탈린도 대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강철 사나이라는 뜻을 갖고 지가 스스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스탈린. 예, 네. 스탈린이 독재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독재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그 당시 스탈린치아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네, 뭐 그럴 수 있죠. 예, 아니면 이제 스탈린이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했던 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네네네. 더 좀 내려오면 이제 역시도 우리는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지 몰라도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북한의 김일성 3대. 이 사람들 김트리오. 예, 김트리오는 이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예. 그러니까 수많은 독재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명멸의 시간을 뛰어넘어. 네. 지금도 건재히 살아있는. 그렇습니다. 3대 세습 중인 독재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마치 우리나라의 대형교회처럼요. 예, 대단합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이제 캄보디아의 폴포트, 네. 뭐 이집트의 무바라크. 한때 이게 제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지만, 네. 그 딴지일보 독두불패 게시판에서 제 별명이 네. 물바라크였던 적이 있습니다. 물바라크. 이거 예. 예. 게시판에서 독재를 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도 글을 많이 써서 글을 그런 많이 거 써서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시스템을 잡아먹는다. 예. 뭐 그런 게 있었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도 유명하죠. 차우체스크.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간다 이디아민도 있고요. 그분은 좀 독특한 경지를 구축한. 그렇죠. 예, 상당히 그로테스크한. 예, 다른 독재자들이 범접하기 힘든. 네네. 고유의 세계를 가진 분이라서. 상당히 하드코어입니다. 하드코어죠, 아주. 그리고 알바니아의 호자라는. 호자도 있죠. 그런 문제적인 인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이 집안이 그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데. 예.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와 그의 후손들. 예. 그렇군요. 그럼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빼놓을 수 없죠. 네.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이제 세력이 끝났지만. 그렇군요. 네, 당대에는 유명했던 독재자죠. 그리고 이제 부인도 꽤나 유명했고. 부인 이멜다 여사. 부인은 아직도 건재하고 돈도 많이 있고. 네. 예. 그 부인은 이제 그 엄청난 숫자의 구두를 모아놨던 게 발견됨으로써 대단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라는 게 알려졌죠. 네, 빙산의 일각이었죠 그런 거. 이제 조금 더 독재자로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리콴 유수가 수상 같은 경우에 네네네. 이분을 독재자라고 봐야 하는지 네. 굉장히 효율적이고 엄한 지도자라고 봐야 되는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저는 이분도 최소한 싱가포르 내정에서 있어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거치지 않고 네. 독단적인 통치를 했다는 점에서 독재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혁명을 이끌었던 마오쩌둥. 예. 마오쩌둥의 뒤를 이은 덩샤오핑. 덩샤오핑. 예, 덩샤오핑. 네. 이런 사람들도 분류하자면 독재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푸틴도 그렇지 않나요? 푸틴도 유명한 독재자죠. 예. 그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천안문 사태를 아주 한 방에 탄압을 함으로써 그렇죠. 독재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전 세계에 과시한. 독재자가 아닌 것 같았는데 예. 그때 본질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독재자라는 경우는 상당수의 독재자들이 굉장히 정치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통치를 잘합니다. 통치를. 예, 국가 운영을 잘하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또 영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도탄에 빠진 국가를 구한 구국의 영웅들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뭐 수아르토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에 아주 명성이 높은 장군이었고. 티토도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빨치산 운동을 하면서 유고슬라비아 전체를 해방시켰던. 그렇죠. 예. 해방의 영웅, 뭐 해방의 전사, 뭐 구국의 영웅, 뭐 모든 좋은 호칭이 다 들어갑니다. 그 김일성도 그렇잖아요. 독립운동가 출신이잖아요. 예, 그 북조선의 인민을 해방시킨 네. 전사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봤을 때 독재자들의 그 시작은 대부분 영웅으로 출발해서 말년은 항상 비참하게 끝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참하게 안 끝나고 잘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작은 참신하고 창대했으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는. 예. 마지막은 미약하게 끝나는. 뭐 욕기가 아니고 엽기군요. 예, 엽기. 그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과연 독재자들은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가, 네. 그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다. 예. 예. 이게 독재자는 그렇게 상투적이고 아주 정형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서의 독재는 굉장한 다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그 독재자의 통치를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현실에 어마어마한 많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스탈린 시대를 아직도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시고. 맞습니다. 중국의 참다운 중국은 마오쩌둥 동지가 서감으로서 끝났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네. 굉장히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정초에 그러니까 네. 1월 1일이죠. 네. 그 중국의 천안문의 광장에 가면 네. 그 행사를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행사가 클라이맥스에 가게 되면 그 천안문 지붕 위에 누가 올라가서 네. 그 중국의 국기 오성홍기 네네. 그 초대형 국기를 네. 굉장히 멋지게 휘두르면서 예. 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장면을 그 수십만 명의 사람이 그 광장에 운집해서 네.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 네. 실제로 나이가 60이 넘은 할아버지들이 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택동, 그 마오쩌둥의 대형 초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실 그분들은 이제 뭐 자기의 영웅 뭐 지도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옆에서 듣기에는 진정한 최후의 황제로 간주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구나. 예. 그 마오의 통치를 사랑했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탄신제를 지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부부 초상화를 같이 그려놓고서 사진을 갖다 놓고서 예. 탄신제를 지내는 의관을 정제하고 말이죠. 그게 참 독특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기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네.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성의 한 부분에는 그런 걸 원하는 구석이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로 그런 인간성이 발현된 사회가 굉장히 많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 절대자에 대한 믿음, 절대 존재에 대한 복종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력한 지배자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한테 복종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피델 카스트로, 예. 카스트로도 지금 빼놓을 수 없는 20세기에 대단한 그런 아무튼 독재자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만큼 거의 모든 대다수의 독재자들은 말년에 좀 공격을 받고 욕을 먹지만 네. 항상 자신이 국가를 지배하는 과정에서는 네. 다수의 호응을 받습니다. 네. 뭐 심한 경우엔 숭배를 받죠. 숭배를. 예,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심지어 몇몇 독재자들은 자신을 뭐 신으로 착각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 중국의 악명 높았던 홍위병들도 마오쩌둥의 어록 등을 담은 그런 책을 들고 다니면서 마치 그렇죠.
성경처럼 들고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그 독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굉장히 그 다룰 만한 주제가 되겠지만 네. 제가 집중하는 것은 이제 그거는 좀 뒤로 미루고 네. 독재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독재를 하는 것인가? 이 점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랬나? 예, 처음에 출발은 항상 그 굉장히 이타적인 발상에서 출발을 하죠. 네. 내가 이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 네.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네.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네. 라는 이타적인 마인드에서 출발을 한 건 사실이죠. 네. 근데 그렇게 그렇군요. 가다가 네. 그 자기가 어떤 일정 정도의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외적의 침입을 물리친다거나 네. 뭐 아주 그 백성들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를 받게 되겠죠. 아니면 또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혁명을 성공시킨다거나 네. 여기서도 또 엄청난 환호가 쏟아지겠죠. 네. 그런 환호를 받는 사이에 이 독재자의 성정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에 예. 그 권력이라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마약과도 유사한 예. 그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긴 예.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말이죠. 예. 또는 회의를 하고 그럴 때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여러 사람 중에 앉아있을 때는 못 느끼는데 예. 양옆에 그 의자들이 쫙 있고 예, 예. 자기가 가운데 이렇게 앉잖아요. 예. 그럼 기분이 묘해요. 그 흔히 말하는 대장자리, 보스 예, 자리. 예, 대장 자리에 앉으면 예. 기분이 좀 묘해져요. 뭔가 시켜보고 싶은.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일단 계산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예.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되게 싫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아,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권력의 중독성 문제도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의 중독성이 독재자들로 하여금 네. 뭔가 큰 흔적들을 많이 남기게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시리즈에서 앞으로 뒤져볼 것들이 네. 대부분 이제 그런 흔적들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내용들이 그 독재자들이 남긴 흔적을 되짚어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근데 예. 우리나라에서 저는 처음에 네. 글로벌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예. 전 세계의 모든 독재자들의 흔적을 뒤져보고 싶다. 네. 근데 이제 출장비 부족이 자료를 모을 수 없는 탓에 현장을 가볼 수가 없어서 네. 국내로 이제 그 범위를 한정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한정시켜놓고 보니까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라면 왕권이 끝난 뒤에 얘기를 다루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고종과 순종 이후 이유가 되죠. 그다음에 일제 시대는 독재 체제가 아니고 이제 외적의 지배를 받던 시대니까 그렇죠. 이건 독재 문제가 아니라 어떤 네. 뭐 다른 상황인 예, 거죠. 예. 그러면 일단 해방 뒤부터네라고 딱 봤더니 네. 한 70년밖에 안 돼요. 여기는 국민 라디오. 사실은 물뚝심송님께서 로마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예가 깊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별로 안 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예 맞습니다, 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로마사에 관심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카림 뒷목자바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는 로물루스를 일대로 원래 왕정제로 출발했습니다. 후에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마지막 왕 타르퀴니우스를 몰아내고 공화제로 바뀐 거고요. 로물루스는 건국시조, 브루투스는 공화정의 시조인 거죠라고. 예.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네. 로마의 그 역사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네. 빠르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뉘앙스가 잘못됐던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런 댓글로 지적을 해주시는 게 네. 방송의 품질을 굉장히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쵸? 예, 예. 아주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집정관, 카운슬러, 네, 콘슐라, 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분이 계시고. 자, 그럼 우리나라의 독재 시작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재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시간 자체가 70년밖에 안 돼가지고. 예. 70년 동안 일이 있어봐야 뭐가 있었겠냐. 네네. 뭘 따지겠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시점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네. 이승만부터 독재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네. 독재의 아버지였습니다. 네. 아주 연하게 독재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물론 이제 이승만이 독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합시다. 네. 이승만도 독재자였고 박정희도 독재자 맞습니다. 독재자였어요. 예. 세상에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민망할 정도예요. 예. 58년도에 KBS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네. 58년도에. 네, 네. 예. 이승만 송이죠. 네.
우리 대통령이란 노래를 예. 녹음을 했었어요. 네. 이승만이 왜 독재자였는지, 네. 그가 남긴 흔적은 무엇이 있는지, 네.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지겹게 듣게 되실 겁니다. 예. 그 이승만이 독재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괴로우시겠지만 이 방송을 좀 들어주시길 권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승만이 사실 그렇게 길게 집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7년, 48년 이때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네. 바로 전쟁이 벌어지고 네. 그 전쟁통에 이승만이 했던 나쁜 짓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엄청나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예,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예. 뭐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좀 더 할 것 같더니 그냥 그저 60년에 그 4.19 혁명 네네. 권좌에서 쫓겨났는데. 뭐 겨우 12년밖에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아, 참 저 사람이 저렇게 하려고 이렇게 그 자기 젊어서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나. 네. 이런 안타까움이 좀 들었던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네. 이승만 정권이 물러간 뒤에 네. 그 다음에 바로 들어섰던 그 4.19 혁명을 통해서 네. 정권을 잡게 됐던 민주당 정권. 네네. 이 사람들은 뭘 할 게 없어요. 얘기할 게. 아니 뭘 하려다가 바로 좌절당했으니까. 준비를 하다가 말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네. 예, 실제로 뭐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몇 가지 프로젝트를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당시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은 모두 독재자라고 부르기에는 그 권력이 심히 미약한 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리고 지나치게 짧았고. 예, 너무 짧았고. 네. 뭐 그랬던 시기라서 요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거리가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61년부터 시작이 되죠. 61년 5월 16일 예. 그 이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훔쳐간 박정희. 네. 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오히려 이승만은 독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해가 될 정도예요. 예, 어떨 예, 때는. 예. 네. 근데 박정희를 독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쪽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저쪽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네. 그깟 독재 좀 했기로서는 또는 독재 좀 하긴 했지만. 네. 그때는 독재가 필요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제를 성장시켰다라는 거를 믿고 네. 뭐 그깟 독재 좀 했기로서니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독재를 할 때도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이고 예. 참나. 네. 심지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과 그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을 네. 영정을 모셔놓고 네. 무슨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예. 뭐 이런 그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박정희는 집권 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18년이죠. 예. 18년입니다. 발음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년입니다. 예. 18년. 그 긴 시간 동안 뭐 다양한 시도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치인으로서 네. 이렇게 많은 제도를 시험해보고 이렇게 많은 정책을 시험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극과 극을 달리는 정책들을 다 구현을 해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사실상 그 유신 체제를 통해서 네. 실질적인 종신 영구 총통제를 도입을 하죠. 그렇죠. 예. 그때 뭐 전후 사정이 되게 많지만 하여간에 이분은 79년도에 그 자기 가장 가까운 부하의 총에 암살되지 않았다면 네. 아마 어쩌면 그 뒤로도 한 1, 20년 정도 더 통치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너무 그 독재에 걸맞는 그 좋은 시스템을 완비를 해뒀어요. 그렇죠. 네. 답게 전국에 이분의 흔적은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분이 그 땅을 넓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전국의 방조제 사업, 간척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하긴 마지막 일정이 삽교천이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네. 이 암살되던 당일 네. 그날 준공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삽교천이 이제 삽교호가 되는 순간이죠. 네. 가로막혀서 네. 그 삽교호 방조제의 그 준공식에 참석하고 돌아가서 그날 저녁에 술을 드시다가 죽게 됩니다. 네. 그 비석이 그 삽교호를 상징하는 그 거대한 비석이 네. 아직도 멀쩡히 깨끗하게 잘 서 있습니다. 어허. 뭐 이런 흔적들 네. 이런 거를 다 쫓아내면서 뒤져보겠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군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그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럼 박정희까지가 그럼 독재의 끝입니까? 아니죠. 박정희가 끝일 리가 없죠. 일단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 최후도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 중에 네. 상당히 많은 높은 비율로 네. 막판에 암살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예, 역시 독재자다운 최후를 장렬하게 맞습니다. 네. 장렬하게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극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외적과 맞서 싸우다가 죽고, 네. 뭐 자기보다 훨씬 강대한 적을 맞아 싸우다가 죽은 걸 장렬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뭐 술 마시다가
특히 그 여성분들을 옆에 두고 술을 드시다가 네. 부하들한테 총을 맞은 거라서 장렬하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비극적인 죽음 정도로 하죠. 예. 예, 그 정도로 타협을 하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기간은 너무나 길었고 네. 그 한반도 남부 그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쪽 우리도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박정희 집권 기간 동안 경제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건 어떤 네. 비리가 있었건 네. 규모가 결과적으로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집권 기간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독일은 대단히 강성한 국가로 성장을 했죠. 그렇죠. 예. 그때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나라는 나라의 모습 자체가 외형 자체가 바뀝니다. 네. 모든 건물이 바뀌고 모든 도로가 바뀌고 모든 시설이 다 개비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박정희 정권, 박정희 독재의 흔적은 우리 사회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이 아니라. 네. 예. 그래서 박정희 독재 그 흔적을 답사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선택이 어려웠어요. 네. 그렇게 시대가 또 넘어가서 다음엔 좀 이제 살만한가. 이제 독재가 좀 끝나는가.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예. 똥차가 왔죠. 네, 똥차가 왔습니다. 요즘에도 그 많이 다니더라고요. 정화조 정화조 청소차. 네. 그래가지고. 네. 아, 이게 참,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참,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알아들으시고, 쓰레기차를, 그리고 똥차를 비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차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는 망가집니다. 망가지죠. 큰일 큰일 납니다. 네. 모든 골목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게 되고, 예, 환경미화원들이 네. 그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 우리는 끝장이에요. 예. 화장실 못 갑니다. 예, 큰일 납니다. 예. 이게 여담이지만, 제 생각에, 네. 전시나 뭐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예. 에너지 위기가 네.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와서, 네. 전기와 수도가 끊겼다. 네. 이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네.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에요. 아, 그렇겠군요. 예, 그분들이 식수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네. 불이 꺼진 것도 문제가 아니지만, 네.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 화장실을 내리기 위해서, 네. 한 달치 먹을 식수를 들이부을 수도 없고, 그렇군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인트로 못 끝냅니다. 아주 심각한 그 주제이기 굉장히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세계 독재자 랭킹에도 항상 그 굉장히 높은 순위를 자랑하는 네. 그 박정희의 집권 기간이 끝난 다음에 네. 우리나라는 이제는 좀 살 수 있겠나, 뭐 좀 한숨이 돌아온다. 짧은 예. 80년 서울의 봄이 뭐 있었죠. 80년도 서울의 봄을 맞게 되죠. 네. 그러나 몇 달도 못 가죠. 네. 바로 그 전두환이라는 박정희보다 더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앞전자 머리두자 우한한자 앞머리에 우한이 가득한 전두환. 예. 정로환은 인간의 우리의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좋은데 전두환은 이거 참. 이 방송에서 이런 옛날 개그하면 다 썩은 개그라고 놀릴 텐데. 이 썩게 개그의 그 지존이 또 우리 물뚱님 아니겠습니까? 그쵸? 트위터계. 전두환 삼행시가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그럼 뭐죠? 기억하실 텐데요. 전두환입니다. 두 발이 없습니다. 환장하겠네요. 주걱턱 옆에 끼고. 그만하세요. 그건 너무 심해요. 예. 오버입니다. 네. 전두환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독재자로 평가하기 이전에 네. 실제로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사형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란죄였죠. 네. 그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다가 네. 사면을 받은 거죠. 그 옆에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약 한 7년 정도 대한민국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80년부터 87년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 기간도 전형적인 독재국가, 독재가 지배하는 국가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뒤를 이어서 이제 87년 혁명, 87년 60 항쟁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네. 그게 반쪽짜리 혁명으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버리고, 네. 다시 또 전두환과 그 사형수 동기, 네. 사형수도 선후배도 아니고 동기생이었어요. 같은 법정에서 같이 판결을 받습니다. 그게 오랜만에 동기 역할을 제대로 한 건데 실은 육사 동기였지만 항상 전두환 옆에서 뒤따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일사단장, 보안사령관 이런 거를 항상 뒤따라갔었어요. 꼬붕이죠. 네. 그러니까 동기들 사이에도 꼬붕 관계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친구야. 네. 친구 말씀하시니까 이제 꼬붕 말고 시다바리. 네. 내가 네 시다바리가. 맞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노태우를 우리가 빼먹을 수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특징은 박정희 정권의 시대와 또 다르게 네.
이게 급속한 속도로 경제가 발전되는 국가가 이제 외자를 도입해서 경제를 개발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고 네. 어떤 국제적인 경제 환경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극단적인 호황기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치를 어지간히 엉망으로 개판을 쳐도 국가 경제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도 예.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요. 예. 그리고 취업률도 아주 좋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모자랄 정도. 그래서 대학생들이 아무리 데모를 하더라도 예. 대강 정신 차리고 졸업만 하면은 졸업장만 따면 그냥 대기업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모,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 역설적으로 데모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으니까 데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의 얘기를 하면은 전 요즘의 청년 세대 분들한테 상당한 죄책감을 좀 느낍니다. 그럽니다. 예. 예. 우리가 만든 사회가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를 파워를 껐는데도. 죄송합니다. 자, 이 썩게에 이어서 이런, 예. 제가 이렇게까지 전자제품을 못 다루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 오늘 이상하게 스마트폰이 제 말을 안 듣네요. 원래 IT 업계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뒤를 이어서 이제 김영삼은 이렇게 애매한 정권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들어간 저쪽으로 그 투항한 그런 정권이었고 그 뒤를 이어 10년간의 이제 민주정부가 있었고 네. 다시 이제 또 뭐 이명박 정권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를 밟아왔는데 네. 일단 그 뒷부분은 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전두환 노태우 시절까지만 일단은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닌, 아니, 잡았다 하더라도 권력을 연장하는 데 있어갖고는 정당하지 않은,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까요,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정권을 잡는 방법이 네. 뭐 독재자만의 정권을 잡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죠. 네. 정권을 잡고 나서 하는 행동이 독재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YS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면전에서 독재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가끔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한번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긴요. 세계적인 강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분이었으니까. 좀 난처한 말도 많이 하셨고. 애무장관은 애무나 열심히 라고 하셨으니까. 말 나온 김에. 예. 저는 요즘 분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그 말년, 노년기만 보고. 네. 왜 저러실까? 왜 저럴까라고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굉장히 표현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김영삼을 보셨어야 돼요. 멋있었어요. 사실. 민주화 투사, 진짜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투사 김영삼의 모습을 한번 보신 분들은 네. 그 말년에 그분이 자기 이미지를 그렇게 깎아먹어도 그 과거를 잊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돌파력이 있었고 그리고 담력이 셌습니다. 대단했죠. 네. 대담하고 네. 뭐 강단 있고 네. 뭐 단식 투쟁은 뭐 기본이고. 기본이고. 예. 예. 그때 다 잘생겼어요. 예. 네. 그 젊었을 때는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상당히 잘생긴 거예요. 두 분의 뭐라 그러나요? 흑백 시절에 남아있던 예, 예. 그때 보면은 정말 출중한 예. 그런 느낌이 막 있었어요. 막 아우라가 이제 아우라가 막, 정도. 예. 담배 피는 모습도 예뻤어요.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이제 몇 차례가 될지, 몇 회가 될지, 몇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게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네. 이렇게 약 70년 중에서 그 전반부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4명의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 동안에 네. 그 독재자들이 행한 독재의 결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흔적이 남았는가, 어떤 상처가 남아있고, 어디는 멋진 치적으로 남아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속이 아픈 네. 그런 상처로 남아있는가. 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와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물뚝심송의 독재유선 납사기 인트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운은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제가 시간을 끊고, 네.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정하고, 네.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네. 대한민국의 독재는 끝난 게 아닌가, 네. 노태우 이후 독재는 아니게 된 거 아닌가,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은. 이 코너에 그 소재로 등장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일들이 최근 벌어지고 있고, 실시간으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 참, 네. 이거야말로 이제 썩소. 네. 네. 아마도 구성상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 생기고 있는 흔적들은 제가 못 다루겠지만, 네. 그런 독재의 흔적,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지켜보실 때, 이 사건이 과거에 있던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겠구나. 어떤 비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구나. 역시 이것도 독재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구나. 네. 라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소재는 제가 충분히 전달해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뚝심송님과 함께한 첫 시간 독재유산 답사기 다음 주가 더욱 기대되는 그런 코너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원 관리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1차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9회도 다시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일단은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이실님, 네, 이실님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을 역시 밝혀주지 않으신 마우스레이스, 또 예섭찬섭 아빠, 레츠락님, 이분은 모두 출자까지 완납하신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지가 2페이지나 넘어갔어. 빨리 하겠습니다. 새날세상님, 경남 김해시에, 또 대매님, 대구 수성구의 호성아빠님, 가난한 마음님, 서울 중구 수화동의 투쟁국장님, 강원 속초시의 조은유수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현명한 엄마님, 서울 강동구 강일동의 하나와 나눔님, 그리고 여긴 캘리포니아군요. 예, 수미한님, 네, 또 광주 동구의 대남동의 어용구형님 모두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희즈님, 그리고 광주 남구의 이광행님, 전남 여수시 여서동에서 뿌리숲님, 경북 상주시 외소면의 송선생님, 대구 북구 매천동의 초보님 모두 출자금까지 완납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TNWNSDLGK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길을 걷다님, PNP님, 의정부의 우상주님, 무안의 비겐하늘님, 조르바우님, 경기 고양시의 로얄스카이님, 경기 의정부의 라지코님, 토송아래님, 군포의 코미도님, 서울 관악구의 한심님, 영호기님,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의 뚝노원, 뚝노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고요. 새색시님, 그리고 OKYO6528님 출자까지 완납해 주신 정식 조합원으로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뉴스케의 첫 방송에 여파가 이렇게 기본적인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의 아내라는 표현이 있죠?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표현했던 영의 아내. 예. 우리 영의 조합원 좋아합니다. 영의 조합원들 훌륭하시죠. 하지만 출자까지 완납한 육의 조합원 이런 분들은 더욱 좋아합니다. 예, 지금 게시판에 지금 올려주셨습니다만은 여러 글들이 올라왔어요. 율동님 방송은 사실 내리 2시간 정도는 들어줘야 찰지고 잼난데, 예, 찔끔찔끔 매주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방송을 편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음악 프로를 하기 때문에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알찬 구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